거미집 1호는 최근엔 출제가 뜸하긴 하지만 언제든지 다시 출제 가능한 테마입니다.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수렴형, 발산형, 순환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잘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거미집 1호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만 잘 구별하면 됩니다. 즉 첫 번째 수렴형, 두 번째 발산형, 세 번째 순환형입니다. 수렴형은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때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수요 곡선의 기울기보다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잖아요. 이럴 때는 동태적인 과정을 통해서 원점에 수렴하게 됩니다. 반면에 발산형은 공급의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보다 클 때예요. 그림을 보면 공급 곡선이 수요 곡선보다 기울기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발산하게 됩니다. 순환형은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즉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가 같을 때예요. 이렇게 맴맴 돌게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수렴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미집 이론은 원래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에요. 이렇게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으로 나오면은 수렴형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프가 아니라 글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암기를 해보세요. 수요의 탄력성이 클 때 수렴형, 공급의 탄력성이 클 때 발산형. 그러니까 공발.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은 수렴형,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은 발산형. 공발. 이렇게 암기하시면은 편하십니다. 문제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A 부동산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1이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9이기 때문에 이게 더 크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기 때문에 수렴형이죠. 따라서 답은 1번 아니면은 4번이 되겠네요. B 부동산은 어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죠? 따라서 발산형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이 문제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탄력성이 아니라 문제에 기울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건 없죠. 기울기랑 탄력성이 서로 반비례한다라는 사실만 알면은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A 시장을 보면은 공급곡선의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탄력성은 더 큰 거죠. 따라서 발산형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B 시장은요. 같으니까 순환형이죠. 답은 5번입니다. C시장은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작기 때문에 탄력성이 더 큰 거죠. 따라서 수렴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A시장과 B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각각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울기만 구하면 됩니다. 기울기가 작은 것이 탄력성이 큰 것이고 이때 공발 공식을 적용하면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단 지금은 Q에 대해서 함수가 정리되어 있는데 이것을 P에 대해서 정리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다 배운 거죠. 이 직선을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할 때 바로 이 2가 기울기잖아요. 보시면 y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잖아요. 즉 y는 세로축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수요 공급할 때는 이 세로축이 p잖아요. 가격축이잖아요. 따라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P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A 시장부터 볼까요? 수요함수가 100-P니까 P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P는 100-QD니까 기울기가 1이죠. 두 번째 공급함수는 P는 2QS 플러스 10이 되니까 기울기가 2잖아요.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작으니까 탄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수렴형이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1번 아니면은 2번이 될 겁니다. 다음은 B시장을 볼까요? B시장의 수요 곡선은 QD는 500-2P. 이걸 P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기울기가 2분의 1이 될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반면 공급 곡선은 6분의 3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아요.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순환형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고요. A 부동산 상품의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수요가 4% 하락했으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면은 부환지잖아요. 같은 방향이면은 대체제고.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쉽다.